2008학년도 수능 전국 1등 아닙니까? 쉬는 시간에 쉬지 마라. 일단 끝을 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일단 끝을 봐라. 끝을 못 본 게 너무 많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엠변입니다. 이제 좀 날씨가 시원해지나 싶었는데 추워요. 네, 벌써 11월입니다. 올 한 해도 거의 다 가고 있는데요. 왜 말씀을 벌써 주세요? 11월 벌써 11월. 벌써 11월에서 그럼 혹시 뭐 두 분은 11월 또는 뭐 연말 하면은 뭐 떠오르는 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11월이 좀 애매해서 그쵸, 뭐 애매해. 휴일도 없고 유일한 휴일이 없죠. 또. 날씨도 애매하고 그래서 빼빼로데이? 빼빼로데이. 그쵸. 빼빼로데이. 뭐 네. 우리랑은 좀 크게 관련 없지만 뭐 어떤 거 11월 하면 11월은 이제 또 새로운 먹거리 이제 스타트하는. 근데 12개월을 계속 스타트를 하시면 언제 멈추는 거예요, 그거는? 매월 또 맛있는 게 달라. 그래요? 11월은 이제 또 기사 보셨죠? 굴 오래 풍년이. 저는 그런 기사는 죄송한데 그래요? 찾아보진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굴찜 드시러 가시고. 네. 근데 뭐 두 분도 아시겠지만 11월은 수능이 있는 날이잖아요. 저희 성인 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시험이자 또 가장 큰 이벤트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엠병과 친구들은요, 수험생 응원 특집으로 수능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현직 변호사들의 시험 실전 노하우로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저희 영상에서 좀 우스꽝스럽게 그려지는 것도 있고 약간 깔깔이 역할들을 맡고 있긴 한데, 그래도 또 나름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렵다는 사법시험을 합격한 3명이기 때문에 저희 어떤 노하우가 또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주제를 정해봤는데 어떠세요? 근데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 중에 저희보다 수능 잘 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고, 사법시험을 칠 때 뭐 어쨌든 같은 시험이니까 그쵸, 시험. 제가 어떤 느낌으로 빠르게 붙었는지 이런 음. 것들에 대한 기억을 해서 뭐 좋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저는 사실 좀 걱정인 게 수능 세대는 맞으시죠? 수능 맞죠? 저는 수능 물수능 불수능 다 쳤어요. 그건 이따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OMR 다 찍으셨죠? 소기로 하신 건 아니죠? 아니. 또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뭐야 저 한육고사 아니고 수능생. 수능 세대. 네, 알겠습니다. 사실 시험이라고 하면 저희 진짜 징글징글하게 많이 봤잖아요. 징글징글합니다. 시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중간 기말 시험부터 대학 입시, 뭐 외고 입시, 사법 시험, 뭐 작게는 뭐 토익, 토플 시험 여러 가지 정말 많이 봤는데, 저희 사무실 앞에 사법연수원에 요즘 그 법관 연수 교육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동기들 중에서 이제 판사 시험 친 분들, 그쵸. 30대 중반, 40대 나이에도 이렇게 시험 공부하시고 시험 치는 거 보면 진짜 존경스럽고 대단한 거,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아까 황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뭐 답이다, 정답이다, 뭐 최고다 이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실전 노하우들을 좀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채널에서 또 엘리트 역할을 맡고 계신 또 황 변호사 기대는 안 하셨죠? 제가 맞는 파트가 욕심이에요. 맞는 파트가 뭔지 알겠어요. 멈춰.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엘리트 역할을 맡고 있는 황 변호사님의 어떤 시험 이야기, 노하우 먼저. 뭐 시험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뭐 아까 말씀하신 외고 시험부터 시작해서 그쵸, 어릴 때부터 토익, 토플 뭐 지금 이제 말씀 나누는 수능도 치고 그렇죠. 사시도 치고 또 뭐 면접도 보고 면접도 또 광의의 또 그런 시험이니까 여러 가지 있었는데, 오늘 어쨌든 제가 제일 성공적으로 빠르게 마무리한 시험이 사법시험 1차라고 한다면 그거랑 수능을 제가 쳤던 기억을 조금 융합해가면서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생각을 해봤고요. 또 이런 면에서는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면 사법시험 1차 시험은 서술형이 아니라 객관식이잖아요. 그쵸. 수능도 객관식이다 보니까 시험 노하우 같은 그죠. 운영 노하우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한마디로. 팁을 여러 가지 드리면 좋겠지만 한마디를 드린다면, 모든 시험에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저는 쉬는 시간에 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벌써 이제 나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물론 제가 수능 쳤을 때 저는 뭐 우리 때는 언수회라고 그랬는데 그쵸. 그거는 점수가 좀 괜찮은 편이었고 사회 탐구 영역이라고 했거든요. 저희는 그게 점수가 좀 부족했고, 그런데 사법시험을 생각하면 언수회보다는 사회 탐구 영역에 조금 유사한 시험이잖아요. 그쵸. 그거를 굳이 나누는 기준을 둔다면 암기 과목이라고 해야죠. 암기 과목. 언수회는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이
공부를 한 사람보다 훨씬 잘 나올 수 있지만 저 사회탐구 영역 그런 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아무리 천재라도 뭐 책을 한 번은 봐야 점수가 그쵸. 나올 수 있으니까. 분명히 이제 외울 것들이 있고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그렇게 뭐 풀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한테 민법을 치라 그러면 빵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약간 이런 시험이니까 저는 뭐 그런 취지에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사법시험 1차를 칠 때 혹은 2차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뭐 선배들한테 혹은 교수님들한테 공통적으로 들었던 거는 그 직전 쉬는 시간에 본 걸로 시험 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뭐 수능 쉬는 시간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사실은 한 30분? 그렇죠. 30분 1시간 기회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는 거죠. 빠르게라도. 근데 그걸 보려면 이제 물론 1년 동안, 그렇죠. 2년 동안, 3년 동안 노력을 해야겠지만 결국 내가 시험을 칠 때 사법시험을 생각하면 이거 6개월 전에 어디서 봤던 건데 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머리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거나 혹은 2차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봤던 노트에서 그렇죠. 이제 나오는 것처럼, 뭐 재수생 분들은 괜히 담배 핀다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그냥 친구들이랑 노가리 까거나 특히 점수 맞춰보지 말고 그 직전에 자기만의 교과서를 다 펴볼 수는 없으니까 자기만의 노트를 꼭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때 본 거는 뭐 10초 전에 본 거는 다 맞출 수 있으니까 다만 그거를 쉬는 시간에 다 볼 수 있으려면 1년간 그런 준비를 하는 게 당연히 좋다라는 원론적인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사법시험 칠 때 보면 박 변호사님 그때 거의 뭐 50살이었잖아요. 그래도 50살이요? 그 전날에 밤을 새고 네네. 가도 아무도 뭐 졸도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정신력으로 충분히 버티고, 특히 18살, 19살 때는 그 이틀 밤을 새고 가도 저는 시험 치다가 조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언수회하기 전에는 저는 좀 릴렉스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맞아요. 갑자기 뭐 근해 공식을 외우고 그쵸. 이미 그런 건 뭐 아니니까. 이미 네네네. 그러면 지금 뭐 이런 유튜브를 보지 말고 조금 뭐 이제 암기 과목이라고 부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쉬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쉬는 시간에 내가 보는 10분이 1년 전에 보낸 한 2, 3개월과 같은 효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쉬는 시간에 한 과목을 다 훑을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그 쉬는 시간도 유의미하게 보내면 점수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팁이라면 팁이겠지만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쉬는 시간에 쉬지 말고 그때 공부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 근데 또 거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쉬는 시간에 볼 수 있을 만큼, 왜냐면은 물리적인 시간이 10분, 20분밖에 안 되는데 그걸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 전에 미리 뭐 공부를 충분히 해놓거나 단권화 내지 노트화 시켜놔라,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역시 엘리트 역할을 맡고 있어서 그 약간 상위권을 겨냥한 그런 팁이 아닌가 싶은데, 먹진면님이랑 저는 수능 반수 2번 봤잖아요, 그렇죠? 수능 2번 봤죠. 네. 뭐 자랑은 아니니까 뭐 이렇게 너무 자랑스럽게 아니, 말씀하신 건 그냥 아니고, 팩트를 얘기하시는 게 흉도 아니지만 자랑도 아닙니다. 네. 팩트. 네. 그래서 어쨌든 수능은 뭐 황 변호사님처럼 뭐 처음부터 잘 보고 뭐 4년 전액 장학생 갈 거 아니라면 처음에 이제 올림픽처럼 참가에 의의를 두고, 그렇죠? 두 번째 발의안. 근데 왜 모른 척을 하세요? 한 번만 더 주면 잠깐 헷갈려가지고. 그러면은 주로 이제 잘 봤을 때를 떠올리시면서 한번 뭐 노하우, 일단 시험 스토리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서 쭉 한번 시험은 국내 1호 프로 수험생 아니세요? 모든 시험을 거의 다 섭렵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사실만 본 게 아니라 성인 돼서 시험 많이 본 게, 객관식으로 보는 게 행시 보고, 네, 행시, 입법고시도 보고, 입법고시, 그렇죠. 이런 거 틈만 나면 행시, 입법고시, 뭐 금감원 시험, 법원 행시, 뭐 시험만 쳐도 거의 30 넘어서 10종류 내지 20종류의 시험을 거의 보지 않나요? 그렇죠. 계속 봤죠. 철마다 분기별로 이렇게 시험이 다가오더라고요. 볼게. 역시 프로 수험생, 국내 1호. 네. 토익 같은 것도 많이 봤고.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뭐 종류별로 시험을 보다 보면은 나는 시험 볼 때 무조건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게 더 확실하게 생기실 것 같은데, 아까 황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자면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저는 말씀드리시면 일단 끝을 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끝을 봐라. 끝을 못 본 게 너무 많지 않나요? 일단 저는 이제 제가 공부하는 동안에 이제 많은 합격생들을 보면서 이제 합격 비법들이나 이런 것들 많이 공유하고 들어보게 됐죠. 제가 이제 수험생활이 좀 길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긴 하지만 두 분은 사법시험 1차 한 번밖에 안 보시면 저는 많이 보게 됐고,
3번 봤어요. 3번 학교 1차 합격을 3번이나 했잖아요. 아, 그쵸. 예. 거의 전문가네요. 아, 그럼 그런데 아, 전문가죠. 여러분들 뭐 어떤 설명이냐면 사법시험은 이제 1차 객관식 시험 합격하면 2차 시험, 서술형 시험을 2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근데 이제 그 2차 시험을 6번째 합격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 그쵸. 예, 하시는 거고요. 예, 계속 말씀해 근데 주시죠. 보면은 그런 분들 있어요. 꼭 고집스럽게 1번부터 40번까지 저기 40문제니까 순서대로만 풀려는 분들이 계속 있어요. 아, 끝을 봐라가 문제의 끝을 봐라가 아니었네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시험 1년부터 16년까지는 일단 16년까지 한번 싹 훑어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1번부터 문제 보면서 키워드나 이런 것들 보면서 시간이 걸리는 문제 유형 쓱 보면 뭐 팔찌 선다거나 아니면 개수 문제거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문제 유형을 딱 캐치해서 보고 아 이거 내가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면 바로 접근해서 풀고 모르면 키워드만 보고 바로 이 별표한 특별한 표시를 해놓고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아, 취사 선택을 해라. 네. 그렇죠. 사시 같으면 배점을 보고 보통 그렇게 하죠. 4점짜리는 넘기고 저희 수능에도 왜 배점이 있잖아요. 황 변호사님 말씀대로 4점짜리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문제. 그러면 이거는 좀 리스크는 있지만 일단 다른 내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빨리 풀어서 시간을 세이브해 놓고 4점짜리 나중에 여유 있게 쏟자는 거죠. 이걸 초반부터 막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고 계속 고민하고 있으면 다른 뒤에 쉬운 점수를 못 딸 수 있어요. 일단 내가 최소한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점수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점수를 쌓고 시간을 갖고 풀어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좀 세이브하자라는 부분이에요. 시간 세이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딴 거 풀 때 아씨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자꾸 생각나기도 하죠. 먹진변님 말씀 국내 1호 프로 수험생의 입장에서 주시는 노하우는 일단 넘길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겠죠. 예, 그럼 진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되는데 굳이 또 저를 통해서 또 제 역할을 또 부여해 주시려고. 그렇죠. 예, 깔끔한 정리 얼마나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깔끔하게 좋습니다. 끝을 말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예. 저도 사실 뭐 노하우라는 게 취사 선택이 아니라 다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렇게 복합되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시험 기술이잖아요. 또 뭐 제가 맨날 뭐 자랑하지만 두 분도 아시겠죠. 물론 반수라서 수능을 2번 보긴 했지만 또 2008학년도 수능 전국 1등 아닙니까? 물론 뭐 동점자가 245명이 있지만 저를 포함해서 서울 1등급이 그거밖에 없었나요? 아 그럼요. 문과 저희 그것까지 서울대는 왜 못 갔어요? 서울대는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또 등급제 수능이어가지고 좀 별반 이상이 또 서울. 일단 뭐 저는 두 분 말씀도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아까 황 변호사님의 말씀처럼 시험은 그러니까 1년을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와서 갑작스레 뭐 새롭게 강의를 듣는다. 뭐 생판 모르는 문제집을 사서 푼다. 그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들어오지도 않고요. 지금 와서 넣는 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냉정하게도. 예. 하지만 뭔가 저는 그 두 분 영화 기생충에서 그거 보셨어요? 그 장면? 아, 그렇죠. 이게 뭐예요? 네? 아니, 영화 기생충 안 보셨어요? 허준인 줄 알았어요. 허준이 아니고요. 이거 봐. 왜 박동환처럼 켰잖아. 실전은 기세야. 그 영화 기생충에 이 장면 나오자 딱 이렇게 해서 이게 만약 실전 시험이었다면 넌 첫 문제부터 말린 거야. 실전은 기세야. 그래요? 기생충 못 봤어요. 그런 어떤 장면이 있는데 저는 이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시험에서는 어떤 뭐 스킬도 중요하지만 기세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드리는 실전 노하우는 바로 시험 시작 1분을 버려라입니다. 시험 시작 1분을 버려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떤 시간과 관련된 개념인데 저는 오히려 긴장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압박감을 많이 느끼는 수험생들한테 좀 전해주고 싶어요. 사실 모든 시험 문제는 정확성도 요구하지만 신속성도 요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시험이든 문제수에 비해서 시간이 모자라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 다 완벽하게 푸는 거는 조금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그런 조언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시험 시작하자마자 막 1번부터 막 미친듯이 푸는 거를 좀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마음을 가다듬고 아까 말씀하신 거 쭉 보는 거예요. 쭉 보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점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각 과목마다 내가 잘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면 예를 들어서 뭐 요즘 국어 영역이라고 친다면 나는 뭐 문학을 잘해 아니면 수학이면 난 삼각함수를 잘해 아니면 뭐 요즘 한국사가 필수니까 난 고려시대가 좋아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배점보다도 내 분위기를 살리려고 내가 잘하는 걸 체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쭉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1분 동안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래서 한 서너 문제 정도만 추리는 겁니다. 그래서 1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부터 푸는 거예요. 그럼 아직 머리가 예열이 안 된 상황에서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문제를 푸니까 점점 예열도 되고 기세를 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제대로 시동 걸린 상태에서 1번부터 다시 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심적으로도 내가 몇 문제는 일단 맞고 들어갔다. 이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안정감도 들고 그리고 1분 이렇게 좀 쫙 이렇게 좀 마음을 가다듬으면 나머지 그 교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막 바쁘게 풀 때 뭔가 내가 나는 이 시험에서 좀 이기고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런 느낌마저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험 시작 1분을 버려라 라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이제 나눴던 얘기들이 뭐 그냥 큰 맥락에서는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하자. 그 다음에 또 착실하게 침착하게 시험에 임하자 이런 것 같은데요. 두 분 오늘 뭐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뭐 수능에 대해서도 얘기한 것 같고 그리고 각자 노하우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소감? 우리 제가 말씀드린 노하우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제 수능 일주일 남았다고 하니까 네, 일주일 남았죠. 수험생분들 항상 말씀드리면 컨디션 조절 잘하셔서 모든 수험생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홍 변호사님 또 엘리트를 맡고 계시네. 네, 저도 뭐 수능 공부했을 때가 생각나는데요. 저도 지방의 외고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생각했던 걸 기억해 보면 당연히 뭐 세상에서 앞으로도 이 이상의 일은 없을 것 같고 너무 부담되고 너무 힘들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실제로 힘든 길을 가고 계신 거고 다 고생해서 공부하고 계신 거니까 마지막까지 아까 박 변호사님 말대로 아픈 데 없이 그냥 꾸준하게 마무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남들만큼 또 남들보다 조금 더 시험을 본 입장에서 수능이 뭐 인생을 바꿔주진 않잖아요. 그쵸? 예. 하지만 내가 오랫동안 뭔가 준비하고 노력했던 것에서 성취한다는 느낌. 그 느낌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큰 재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에서는 슬픈 소식들로 가득하고 마음은 애도하기에도 모자랍니다. 하지만 수험생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요. 그동안 노력하셨던 것만큼 좋은 결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요 마지막 인사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으로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수험생 여러분 모두 화이팅!